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도엽입니다. 오늘장 승부주 3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은 추적추적 또 비가 간간히 내리고 있는데요. 음,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 어, 네, 반갑습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자 또 8월의 마지막 주, 이번 주 금요일 되면 9월 달이 시작되는 또 징검다리 주간이기도 한데, 어, 아침부터 뭐 시장은 나름대로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지난 금요일 날 장에 대비해서는 좀 한결 여유로운 출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리고 계시다고 하면 마치 이제 비 오는 날이잖아요. 오늘 비 오는 월요일인데 네, 추적추적 내리는 비 오는 날씨에 걸맞는 목소리가 아닐까 싶으네요. 예. 우중충하죠, 목소리가? 예. 예.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또 보내셨습니까? 지난주 초반만 하더라도 그냥 엄청 덥다 정도였는데, 확실히 입추라는 계절도, 예, 그런 주기도 지나고 나니까, 확실히 한풀 꺾여서, 이제 뭐 30도 훌쩍 넘고 이런 기온이 잘 나오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비도 간간히 내리면서, 예, 그럭저럭 또 좋은, 날씨가 이제 전개가 되려나 보다 하고 있네요. 물론 뭐 비 내리는 건 다소 예, 거추장스럽긴 하지만 네,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신다고요? 네, 예 반갑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오늘 같은 날 뭐 분위기도 괜찮겠다. 음악 한 곡 틀어드리고 시작하면 좋은데 음, 예 제가 나중에 진짜 좋은 날은 생목으로다가 한번 불러보기로 하고요. 예, 참도록 하죠. 예, 준비된 음악이 지금 없어 갖고 조금 아쉽습니다. 자, 점심들 빠른 점심 드셨을 수도 있고 나 지금 인제 뭐 이렇게 들으면서 점심 드시러 가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네. 다양한 분들이 계실 텐데 뭐 편한 위치에서 편한 자세로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승부주 3부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작할게요. 오늘 예,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26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다른 거는 이렇게 시리즈로 뭐 카운트를 하고 그런 경우가 없는데 공교롭게도 이 한국경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는 그 횟수는 제가 계속 카운트를 하다 보니까 이걸 계속 하게 되니까 벌써 26번째 시간이 됐네요. 예. 꽤 했다. 한 3개월 정도 여러분과 계속 만나고 있는데 뭐 오늘 처음 보신 분도 있을 테고 아니면 26번 전부 다 출석해 가지고 나 출석 만점이야 이러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자, 어떤 분들도 다 좋으니까 각자 뭐 처음부터 26번까지 그 해당 숫자 안에 다 들어오시는 분들 전부 다 좋아요 버튼 하나씩 누르시는 걸로. 예. 일단 좋아요 버튼 누르고 시작하자.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인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9월 달을 앞두고 있고 뭐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제 그 순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8월 마지막 주에 할 수 있는 뭐 중기 투자를 꾀하거나 이러신 분들한테는 역시 또 9월 달에 대한 관점을 갖고 가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9월 달 승부주에 대해서 오늘과 내일 사이에 말씀을 드리는 시간으로 삼아 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지난주에 나름대로 뭐 월요일, 화요일 중에도 화요일 날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그 DR텍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야 이거 대표가 엄청나게 세게 질러 가지고 영업이익이 2 분기에 1억 정도 수준밖에 안 나왔던 회사인데 자기네 회사 4 가지 플랫폼이 각각 500 억씩 벌 수 있는 그런 값어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기사가 화요일 날 오전에 있었는데 그걸 기점으로 해서 3,100원 정도대 저희 뭐 관련되는 방에서는 이제 매수를 시작을 해 가지고 매매를 지속적으로 지난주 내내 몇 차례씩 하신 분들도 있고 다양한데 결국은 6천 원대 이상까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6천 원까지는 아니고 5천 원대 한 중반까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좋은
한 주간의 퍼포먼스를 보였던 것 같고요. 하다못해 오늘도 지금 위치를 보면 뭐 가격이 오늘 5,300원대 중반 정도 가격인데 아침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침에 한 3-4% 정도 마이너스 나오면 "이게 웬 떡이냐. 접근을 해 보셔라."고 했는데 아침에 살짝 마이너스 4% 까지 나오다가 지금 다시 보합까지 한 6 일째 봉으로 보면 양봉이 계속 나고 있고 뭐 수급도 열심히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내용은 어차피 나중에 검증이 될 문제라 마치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보면 뭐 단독 테마주가 된 느낌이죠. 지금 분기에 1억 밖에 못 버는 회사인데 뭐 대표의 인터뷰를 통해서 500억씩 벌 아이템들이 매출이 500억이 아니고 분명히 얘기를 손익이 500억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4가지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장에서 와, 뭐 2천억을 벌 수 있다라고 이제 이런 그 환상이 들어가면서 갑자기 그 의료 AI 쪽에 떠오르는 샛별처럼 지난주에 크게 좀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아직도 기세는 좀 살아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왜 작년 여름에 뭐 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던 추세였습니다만 작년에도 그나마 일가를 잃었던 섹터를 뭐 흔히 말해서 태조 이방원이다 이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올 여름 장세를 특히 규정을 뭐 이런 이제 그 앞자를 따 가지고 피에로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피에로라고 하는 말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는 피부 미용기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어 N은 뭐 AI를 얘기하는데 특히 인제 의료 AI 쪽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인제 로봇 쪽까지 해서 앞자를 따 가지고 피에로 장세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제가 이거 지난주 화요일 날 거의 마지막 장표로 보여 드리면서 뭐 하이로닉이라든가 디알텍이라든가 스맥 같은 그런 종목군들이 실적이 앞으로 뭐 기대가 되거나 아니면 현재 나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쪽이기도 하고 8월 달, 7월 달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어차피 바이오랑 로봇 중심으로 큰 흐름이 나올 거야라고 말씀을 드린 어떤 추세나 이런 큰 그 흐름에 대한 부분들은 흐트러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뭐 남들 잘 얘기 안 하지만 테마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뭐 어차피 예전에 지금 산업으로 발돋움된 뭐 2차 전지나 반도체도 옛날엔 다 일회성 테마일 때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중에 이제 산업적으로 개화를 해 가지고 큰 시장이 형성된 거는 주요한 업종이 된 거고 물론 일회성으로 그쳐서 그냥 사그라진 애들도 굉장히 많죠. 최근에 한 1-2주 뭐 많게는 한 달 정도부터 급하게 테마로 만들어 주는 게 인제 소재 테마들이 있었잖아요. 소재 테마들 같은 것들이 최근에 시장을 좀 뒤덮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연 뭐 어떻게 관점을 가져갈 거냐. 소재 시리즈가 있단 말이에요. 잘 아시듯이 초전도가 있고 맥신이 있고 양자모가 있습니다. 사실 뜬금없죠. 지금 보면 우리가 실체도 모르고 이런 것들이 정말 상용화되는 것에 대한 관점들이 아직까지도 뭐 우리가 과학자도 아니고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전공자도 아닌데 이런 것들이 과연 미래의 어떤 뭐 인간의 어떤 삶을 바꿀 수 있는 주요 재료로서 작동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인제 목소리 큰 사람들의 그런 흐름에 좀 많이 휘둘려지기도 하고 뭐 정말 재료는 가치는 모르겠지만 수급적으로 인제 움직이고 막 이러니까 뭐 일부는 따라 붙기도 하고 일부는 관망하면서 인제 어 좋지 않은 관점들을 좀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지난주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사그라질 것처럼 그랬지만 여전히 또 아직까지 뭐 촛불식으로라도 생명력을 좀 갖고 있는 분야들이 있는 것 같고 금요일 날 아침에 좀 강했다가 오후에는 좀 사그라지는 면들이 있었고 오늘 초반에도 쪼끔 분위기는 별로였는데
지금 시간이 12시 지나면서 또 은근히 보니까 초전도라든가 뭐 양자항모 쪽에서 또 일부 강세 종목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게 어떤 인과관계냐, 뭐 어느 연구소에서 "이거 된다. 가능성이 있어 보여." 이러면 또 뭐 득달같이 들러붙었다가 또 어느 연구소에서는 "아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상용화 가능성 거의 없거나 아주 먼 미래나 될까 말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다 같이 까부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쪽은 사실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달라붙어서 매매를 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왜냐하면 뭐 주력주들 중심으로 보통 한 2-3 천억에서 많게는 4-5 천억까지도 매매 대금이 한 종목에 쏠리는 걸 보면 그게 몇몇이서만 놀고 있는 장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사실 웬만하면 뭐 매매를 안 하시는 게 맞겠지만, 아우 저거 충분히 막 변동성 있는 것들 좀 따먹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정말 미미한 비중 가지고 해 보셔라라고 하는 게 제 결론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결국은 원위치돼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결국은 다 웬만하면 원위치가 옵니다. 근데 인제 이 중간중간에도 예 손빠른 분들한테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중간중간에 올라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인제 이게 아주 뭐 우리 보통의 그 순수 투자가들한테는 사실 그림의 떡과 같고, 매매를 하진 못하겠고 겁나니까. 그리고 어차피 원위치 된다라는 걸 대부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차피 올라가도 내려올 거면 이렇게 생각 들면 사실 내가 팔 때 그렇게 잘 팔 것 같지만 사실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 보면 '그냥 안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긴 되는데, 어찌 됐든 뭐 자극적인 테마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터이니 여러분들이 하실 준비는 뭐냐면 굉장히 신박한 테마가 나왔을 때 고민 좀 굉장히 덜 하시고 잠깐이라도 빨리 들어가 보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보니까 시장에서 원전 관련해서의 흐름들이 좀 강한 것 같고요. 폴란드 원전 얘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오늘 강세군들 보니까 강세군들 보니까 원전, 또 조선 분야, 조선도 이제 카타르 LNG선 12조 정도 발주가 임박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또 이제 원전 올라가니까 대형 건설주들 강세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앞서서 우리 박한선 대표님도 뭐 강조를 해 주셨던 섹터 같은데, 이 오염수 관련해서, 이 사실 오염수 관련해서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극명하게 좀 차이가 난 것이, 뭐 이를테면 수산주는 뭐 이를테면 이제 마이너스가 났고, 뭐 육계 쪽은 뭐 플러스가 났고, 인제 이 금요일 버전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주말 사이에 보면은 제가 사실을 지난주 저녁 방송에서 이 수산시장 분들 너무 힘드시니까 주말엔 좀 소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제 얘기 듣고 소비하신 분들이 갑자기 늘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주말에 나온 뉴스 보면 수산시장이 엄청나게 활기를 떴다고 합니다. 뭐 사실 이유인즉슨 오염수 오기 전에 빨리 사 먹자 한 번이라도, 뭐 이런 인제 취지였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어찌 됐든 저찌 됐든 또 인제 돕자 이런 분위기도 있었을 거고, 오염수가 뭐 언제쯤 와서 우리 식탁을 진짜 위협하게 되는 수준이 될지, 뭐 과학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다 달라요. 뭐 "몇 달 있으면 온다."부터 "10년 있어야 온다." 이런 얘기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초전도가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하는 수준하고 비슷해요. 오염수가 우리나라 인근으로 와서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시점들이 100 이면 100 다 다릅니다, 버전이. 적어도 며칠 만에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해류의 어떤 방향상. 뭐 최소 몇 달은 걸릴 거니까, 뭐 우리 연근의 수산물에 대해서 적어도 연말까지는 뭐 제가 봐서는 '큰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수산도 열심히 좀 소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고요. 근데 오늘 관점은 사실 이게 뭐 일본에서 오염수를 풀었다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뭐 국민들이 느끼기에 '야 뭐 수산은 인제 더 이상 못 먹으니까 육지에서 나는 것만 먹자.'
그래서 뭐 닭을 먹고 오리를 먹고 돼지, 소를 먹어야 되니까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런 육개주들이 강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주말 사이 생각해 보면 너무 어이없는 결론이라고 하는 게, 수산 대신에 얼마나 육고기만 드시겠느냐 이거죠. 예. 오늘들 보면은, 오늘은 오전에 이제 흐름을 보면은 사실 수산주들은 그냥 약간 반등, 육개주들은 약간 반락, 그리고 인제 뭐 중국 쪽에서 소금 사재기라든가 이런 이슈가 인제 금요일장에서 좀 들리면서 소금이라든가 간장 관련주들, 요런 장류 관련주들이 강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오늘 쪼끔 또 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인제 더 주목을 하는 건, 사실 이게 물을 풀었으니 이것과 반대되는 어떤 개념에서 뭐 불매 관련주, 한 3년 전쯤에 3년 전인가요? 그 소부장 관련해서 세 가지 섹터, 일본에서 수출 제한한다고 했을 때, 그때 인제 불같이 막, 예 관련해서 뭐 볼펜도 우리나라 거 써야 돼, 뭐 의류는 당연히 우리나라 거 써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제 올랐던 몇몇 개 종목들이 있어요. 진짜 불매 운동들이 그때는 가시적으로 좀 드러났기 때문에. 근데 그러고 사실 한 1년 반, 2년 지나고 나니까 뭐 일본 자동차를 안 사는 것도 아니고, U자로 시작되는 그 브랜드에 손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다 원상태로 돌아간 상태인데, 이번에 뭐 중국의 어떤 반응을 기초로 해서 '우리나라의 불매 운동이 강하게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넌센스라고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뭐 '모나미가 올라야 된다. 신성통상이 올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사실 그냥 감정적인 건 이해가 되겠는데, 예 제가 봐서는 관련되는 종목의 매출 단에는 별로 기여되지 않는 바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매매는 사실 이런 부분은 좀 짧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인제 쪼끔 어떤 식으로 전환을 해야 되냐면, 오히려 중국의 입장을 좀 고려를 해볼 때, 사실 뭐 우리나라가 인제 중국하고 약간의 인제 좀 간극이 생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도되는 일부 뉴스를 보면은 뭐 하다못해 G20 정상에서 회담에서, 예 뭐 한중 정상회담 이슈도 있고요. 회담 뭐 추진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일단 중국이 일본을 바라보는 눈이 좀 심상치 않다 보니까, 뭐 수산 금지, 중국이죠. 그리고 인제 플러스 단체 관광, 아직 뭐 취소가 됐는진 몰라요. 근데 단체 관광은 뭐 중국에서도 당연히 한미일에 대해서 단체 관광 허용을 했는데, 지금 오염수를 풀다 보니까 중국에서 인제 지난 뭐 주말 버전으로는 너네 뭐 수산도 인제 금지를 일단은 했고, 단체 관광에 대해서도 좀 취소 얘기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제 반사이익, 예 일본으로 가려던 단체 관광객이 뭐 '우리나라는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인제 이런 시각으로, 뭐 지난 이제 연초 연봄부터 좀 나왔던 흔히 말하는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주,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들을 좀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맞겠죠. 뭐 그러니까 그 물이 방류가 됐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감정적으로, 어떤 식의 어떤 반작용이 나올 거다, 뭐 물고기는 안 먹고 육개는 많이 먹을 거다, 이런 이제 쪼끔 너무 뭐 단순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게 한 2-3년 전에 그 뭐 레지스트 수출 제한하고 이럴 때 나왔던 이제 범국민적인 어떤 뭐 캠페인이나 운동으로 갈 가능성은 별로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어떤 뭐 생명 주기라고 할까요? 사이클은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중국의 리오프닝주에 대한 관점들은 좀 갖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오늘 말씀드리려는 한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조금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뭐 여러분들 어 뭐 30년 동안 방출을
예, 길게도 하더라고요, 정말. 뭐 생각보다 뭘 이렇게 길게 하지? 130만 톤이나 된다고 하니까. 예. 근데 그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게 얼마나 거기가 뭐 오염이 해지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130만 톤이 전부일지 아니면 뭐 해가 갈수록 또 어차피 이게 한 12년 동안 쌓인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방류는 하겠지만 또 쪼금씩 고이기도 할 테니까 뭐 관련되는 용량이 지금 딱 픽스가 돼 있다고 보기도 좀 어렵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찌 됐든 뭐 찔끔찔끔해 가지고 한 30년 정도 방류한다라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양이 1 년에 그러면 이론적으로 130만 톤을 30 료로 나누면 1 년에 한 4만여 톤 정도 될 터인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다라고 하는 게 뭐 우리가 톤으로 뭐 잴 수 없을 만큼 엄청나잖아요. 거기에 4만 톤이라고 하는 어떤 분량이 이렇게 풀어졌을 때 뭐 글쎄요. 자연이 갖고 있는 그런 해독의 어떤 뭐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뭔가 처리를 해서 풀고 나서 일종의 반감기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몇 달이고 1-2년 뭐 바닷물에 섞여 가지고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어떤 뭐 자연스러운 해독 과정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런 극한 원소 같은 것들이 좀 희석되는 그런 효과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당장은 몇 달 사이에 우리나라 해류 쪽으로 바로 몰려올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일단은 해석하는 정도로 보고 있고 제가 봐서는 뭐 30년 정도 푼다라고 해서 뭐 우리 인제 국민들이 안고 있는 불안감이 대단하실 테지만 글쎄요. 뭐 몇 달 지나서도 여전히 뭐 큰 어떤 방사능적인 요소들이 발견되지 않는 매일 인제 뭔가 발표는 하니까 열심히. 근데 웃긴 게 최근에 발표해서 몇 달 동안 해 봤자 어차피 더 늘어날 수치는 당연히 없죠. 예 몇 달 동안은 안 들어올 테니까. 해수라는 방향이 뭐 많은 분들이 예측하기로 '며칠 만에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최소 며칠이 될지 몇 달이 될지 동안에는 수치라는 게 변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일부러 풀어 놓지 않는 이상은? 제가 봐서는 뭐 수치는 몇 달 동안 굉장히 안정적으로 밖에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하여튼 제가 우리 이제 증시공학적으로 노려야 될 부분은 이 일본의 어떤 저런 행위에 대한 우리나라는 사실 공식적으로는 뭐 그냥 해 두고만 인제 이런 이제 정부 방침인데 뭐 러시아나 중국 입장에서의 어떤 강경 방침 같은 것들을 아이디어로 역이용하는 그런 정도에 좀 머무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초전도 관련해서는 인제 이런 얘기들 나와요. 뭐 맥신 테마주가 인제 지난주 말부터 거래량도 좀 뚝 떨어지면서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죠. 사실 이게 급등락을 오가고 나면 사람들이 막 허무해지거나 허탈해지기 때문에 관심도가 빨리 떨어지긴 합니다. 오늘도 보면 분명히 아침에 마이너스 났다가 지금 뭐 플러스로 바뀌고 이러긴 하지만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이 테마들이 맨 처음에 형성되거나 이럴 때 가졌던 뭐 극상에 상한가 쉽게 치고 이런 분위기는 안 가요. 왜냐하면 상을 치면 물렸던 사람들 또 빠져나올까 봐 쉽게 치지도 못해요. 예 이게 지금 한소끔 일단 뭐 자극적인 어떤 테마로서의 그 위상은 좀 지나갔죠.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것도 상용화를 하거나 이러는데 굉장한 시간과 뭐 투자가 들어간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극상의 어떤 상황을 만들어 버리기가 좀 예 사뭇 좀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시간이 갈수록 더 확대가 되겠죠. 그럼 자극적으로 다만 인제 초전도에 대해서는 8월 말과 뭐 9월 초 사이에 어떤 검증위원회 인제 교차 검증에 대한 결과값이 왜냐하면 맥신이나 양자암호 관련해서는 현존하는 어떤 실체가 있는 상황에서 이게 상용화나 대량 생산의 가능성들을 엿보는 연구가 나온 것이고 상온 초전도는 사실 지금 뭐 어떤 실체가 없는데 이게 진짜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적어도 한 일 주일에서
한 2주일 사이에 나올 어떤 암묵적인 결론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약간 좀 시끌벅적할 수는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보니까 오늘 신성델타테크가 주도는 아닌 것 같고 일부 서원이라든가 일부 종목들 강세는 좀 나오고 있고 양자모드 우리로 같은 거 다시 재차 상승하긴 하는데 하여튼 극상으로 만들고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쫓아올래 말래 이런 정도로 약간 꼬시는 그런 정도의 시세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의 그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실적 부분, 스페셜한 부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어차피 제가 이 카테고리 안에서 다들 시장이 순환매하고 있다라는 걸 인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9월 달 이제 주도 흐름들을 봐야 된다고 했을 때는 또 9월 달에 걸맞는 그런 일정들이나 이런 것들 좀 따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9월 달 주요 이슈들 살펴보면 늘상 인제 월 초에는 관련되는 뭐 지수들 몇 가지들 발표가 되죠. CPI 같은 거 중국에서도 나오고 미국 CPI도 이제 나오겠죠. 9월 13일 날 예정이 돼 있는데 그리고 인제 글로벌 이벤트로는 G20 정상회담이 9월 9 일하고 10 일께 있는 거. 그거 아까 말씀드렸던 한미 정상회담도 대충 열리겠지만 한중 정상회담 열리는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인제 미국의 금리 결정이 9월 19 일에서 20일 FOMC에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열렸던 잭슨 홀 미팅의 결과를 보시면 데이터 보고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패드워치의 예 동결 의견이 약 80% 정도쯤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 아직 끝난 거 아니라고 파월이 역설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적어도 9월 달 FOMC는 동결이야 이렇게 보는 시각이라서 이번 거 인제 동결로 넘어가면 11월 정도쯤 인상 여부가 또 결정이 될 FOMC가 예정이 돼 있고 적어도 제가 그리는 그림은 금리의 추가적인 인상 가지고 떠들 수 있는 부분은 11월 달은 돼야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달 아니죠. 다음 달 인제 긴 연휴가 후반에 중국의 국경절도 있고 우리나라도 10월 2일날 이제 임시 공휴일 얘기가 확정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예 6일 연휴에 며칠 연차 내면 10 일짜리 12 일짜리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긴 연휴에 대한 인제 어떤 일정들과 관련해서 기대감들이 나오는 섹터들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런 것들 관련해서 보시면 되겠고 제가 그 한 달 전쯤에 7월 18일 날 저도 지금 여기 우리 한국경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끔 인제 흔하지 않는 경우인데 초대를 받아 가지고 외부 유튜브를 나갔다 오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7월 18일 날 한 번 나갔던 데인데요. 지난주에 한 번 또 부르셔 가지고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나서 녹화를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815 머니톡이라는 곳인데 약 50분 분량으로 녹화를 했더니 한 20분씩 쪼개 가지고 주말 사이에 업로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되시거든 이 생방송 지금 90 분짜리도 열심히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질문을 또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거에 맞춰서 한 10 가지쯤 답을 한 거를 이렇게 편집을 좀 해 가지고 올려놓은 거니까 815 머니톡 찾아보시면 제 얼굴 나오는 최근 영상이 한 2 가지쯤 있을 겁니다. 고거 한번 보셔도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나가서 지난 금요일 장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을 했던 1 시간짜리 대담인데 나온 결론들과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요약을 해 드리면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물어보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시장은 눌림목 조정 이후에 재상승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적어도 내년 봄까지는 괜찮은 시장." 이렇게 보이고 파월의 잭슨 홀 사실 금요일 날 밤 11 시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오후 3시 반 기준으로야 사실 모르죠. 근데 시장 긍정적으로 반응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작년도 잭슨 홀 때 파월이 그 금리가 막 시작되는 인상을
시작하는 시기라 굉장히 공포스럽게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 경제 고통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얘기한 다음에 잭슨홀 끝나고서 바로 미국 시장이 3.4%가 빠졌어요. 예, 그런 시장이라서 또 그러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험한 얘기는 안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얘기는 좀 다소 거칠게 얘기한 편이었지만 시장에서 해석을 아주 부드럽게 해주면서 말만 들어지 실제로는 금리 더 이상 안 올릴 것 같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예, 잠깐 그 발표 시점에서 마이너스가 났었는데 예, 금요일 오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 토요일 오전 시간쯤 돼서 끝날 무렵 돼 갖고서는 반등을 하면서 끝난 미국 시장이 되겠고요. 뭐 반도체에 대해선 뭐 엔비디아가 예,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는 있지만 여타 일반 디램 쪽에 대해서는 재고가 크게 줄어들지도 않고 있고 관련주들의 또 뭐 그 감산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재고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더 덜 만들고 있는 거 빨리 소진한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제가 봐선 3분기 때 바로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비중은 연말 정도쯤 가서 좀 늘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이었고 뭐 지난 7월과 마찬가지였는데요. 예, 어디에 집중하면 좋을까? 여전히 바이오랑 로봇 분야가 좋다고 차기 주도주 9월 달 어디 보냐고 말씀드려서 의외로 리오프닝주가 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요렇게 몇 가지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요약을 해 봐서 좀 예, 말씀을 좀 요약을 해서 드렸고요. 어 오늘 뭐 앞서서도 아마 제가 지금 오면서 잠깐 들어보니까 뭐 앞서서도 그런 뭐 유커라든가 예 그 리오프닝 관련해서 아마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뭐 보강이 되는 분위기도 있을 수 있고 뭐 더 어떻게 보면 확신을 가지게 만들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 오늘은 뭐 관련되는 주 내용 중에 뭐 9월 달 승부를 볼 수 있는 어차피 일정으로도 예 9월 하순에 예 긴 국경절 연휴와 또 우리나라의 연휴가 같이 좀 나란히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뭐 어차피 중국에서 단체 관광에 대한 그 허용이 얼마 전에 있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로 올 수 있는 6호라고 하는 어떤 그 움직임들이 딱 있을 만한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올까 말까 뭐 미국하고 우리랑 일본하고 동맹으로 다 중국 견제하는데 중국에서 혹시 뭐 단체 관광에 안 보내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우려들 여전히 있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지금 봐서는 적어도 일부러 안 보낸다든지 뭐 다시 번복을 해서 단체 관광 막는다든지 이런 흐름까지는 아니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한중간에 정상회담이 지금 물밑에서 한창 추진 중이라는 오늘 새벽 뉴스도 있었어요. 그게 9월 9일에서 10일까지 예정돼 있는 인도 뭐 뉴델리인가 어디서 하는 G20 정상회담 그 기간 중에 할 거라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어서 적어도 그런 분위기라고 하면 예 뭐 적어도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 관광객의 뭐 갑작스러운 철수라든가 크루즈가 지금 제주 쪽에 한 270석 정도가 예약이 돼 있다고 하는데 내년 아마 봄까지 그렇게 돼 있나 봅니다. 고런 것들에 대한 뭐 계획들이 뭐 "없던 일로 해 버려." 이런 식으로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예 최소한 9월 달 중에 뭐 의심은 가죠 당연히. 의심은 가지만 이런 쪽에 관련된 쪽을 열심히 좀 탐독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건 불안감들이 있어요. 예 6호가 돌아온다라고 하는데 뭐 얼마나 오겠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중국 경제가 어려운데 뭐 거기서 얼마나 오겠냐 인제 이런 얘기들도 하고 예. 뉴욕타임즈에서도 지난 주말 그 전에 나온 뉴스 보면 한미일의 억제에다가 중국이 또 반항을 한다든지 도발을 하고 있고 뭐 브릭스를 중심으로 "우리 또 뭉치자."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중국의 적의가 커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6 호의 방안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저는 지금 이거 그 8.15 모니터 금요일자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인제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랑 약간 비슷하다는 해석인데 전기차도 최근에 뭐 사실 몇 년 전부터 인제 팔리기 시작해서 전기차도 최근에 살 사람들 사고 나니까 인제 그다음 레벨에서 전기차를 살 사람들이 좀 주춤거린다. "지금 가격이 부담된다." 뭐 "충전이 여지까지 좀 불편하다." 이런 이슈로 최근에 전기차에 대한 판매 어떤 증가율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듣고 계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리오프닝도 한알령 전에는 우리나라에 한 1,000,000 명씩 왔어요. 그러다가 한알령 되고 나서 한 3,400,000 정도로 줄었다가 팬데믹 때 인제 뭐 1 년에 한 100,000 명으로 이렇게 줄었다가 최근에는 월 한 2-300,000 명 정도로 다시 쪼금 늘었거든요. 다시 아마 1,000,000 명 시대가 바로 뭐 확 터지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초기에 몇 년 동안 어쨌든 우리나라에 오지 못했던 단차 관광객에 대한 니즈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고 중국이 뭐 150,000,000 160,000,000 정도의 인구를 얘기하잖아요. 뭐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그래도 어차피 잘 사는 사람 제 생각에 100,000,000 명에서 200,000,000 명 정도는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차피 뭐 여행에 대한 수요라고 하는 게 당국에서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면은 충분히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뭐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너무너무 좋아서 예 보물서지듯 뭐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 갈 수 있는 일정한 부류가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일부는 정말 몇 년 동안 "좀이 쑤셔서 못 살겠다." 이러니까 뭐 어려워도 약간 좀 융통을 해서라도 진짜 뭐 환율상으로 유리한 일본 같은 데는 가볍게 갔다 오시는 그런 분들이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중국에서 우리나라 넘어오는 어떤 이런 뭐 유커라고 소위 불리는 계층의 수요는 초기에는 오히려 숫자가 무난하게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되는 뉴스도 9월 달에 계속 보면 뭐 유커가 또 어디에 몇백 명이 들어왔다는 사실 지금은 막 시작해서 뭐 30 명, 100명 이런 단위로 들어와도 이게 뉴스가 되고 막 이래요. 하도 인제 단체 관광객이 한 6년 동안 묶여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인제 풀리기만 해도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오염수 때문에 일본에 대한 관점들은 어찌 됐든 중국에서는 단체 관광 취소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로 좀 "반발이 거세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예 이게 지난주 목요일 날 기사인데요. "유커가 돌아왔다." 몇 명이? 예 150 명이 롯데면서점 온 게 이게 이렇게 큰 뉴스인가요? 예 사실 평소대로 치면 이건 지나가는 뉴스에도 안 낄 건데도 불구하고 예 이런 식으로 또 큰 뉴스처럼 다뤄지기도 하고요. 오늘 아까 그 초반에 보면 하다못해 뭐 밥솥 관련주들 이런 거 굉장히 예 셌던 적이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하다못해 이런 기사가 하나 자극적으로 나기만 해도 유커가 왔는데 "한국 전기밥솥이 동났다." 참 이게 너무 자극적인 표현이죠. 면세점에 그 몇 대 갖다 놓은 게 싹쓸이해 갔다 이러니까 아까 장중에 상한가 치고 막 이러던데 쿠쿠 같은 거. 예. 사실 그 몇십 대 없어진 것 같고 예 회사 가치가 그렇게 30% 씩 올라간다라는 게 좀 예 이해는 안 되지만 어찌 됐든 뭐 그런 식으로 반응이 나옵니다. 지금 이게 제목이 다 이래요. 와 사실 온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1 시간 만에 면세점 탈탈 털었다. 이러니까 '와서 얘네들 뭐 엄청나게 사가나 보다.' 인제 이런 예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지금 장중에 보니까 새롭게 점심시간 지나면서 갑자기 부상하는 섹터가 금요일 날 시간에서 강했던 그 방송 민영화 관련주 뭐 YTN이나 IMBC 같은 것들이 지금 아침에 셌다가 한 10시 이후에 좀 많이 내려갔었는데 음봉 나고 다시 좀 예 힘이 좀 붙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포스코 그룹주들 오늘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일부 이게 의미가 있을까는 싶다고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예 제 말을 듣고 뭐 또 화가 나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나미나 신성통상이 또 다시 잠깐 또 분봉상으로 보면 튀는 예 그런 모양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사실 예 뭐 한때는 잠깐 이제 그런 불매 운동의 효과가 뭐 주간이나 월간 단위로 뭐
완판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끌어낼 수는 있죠. 예. 끌어낼 수는 있으나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 이쪽에 뭐 불매라든가 이런 쪽으로 길게 끌고 갈 이슈는 저는 아닐 것 같은데, 이건 사실 우리나라보다도 중국 쪽의 어떤 사재기라든가 중국 쪽의 어떤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효과가 더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적어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 이게 뭐 당국 입장에서는 이게 뭐 일본에 대한 것들을 좀 심하게 어떤 식으로 뭐 견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책적인 어떤 배려를 하거나 뭐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서, 이게 흔히 말해서 약간 이제 민간 주도나 아니면 야당 쪽에 인제 주도로 만들어지는 그런 이슈일 수가 있는데, 약간은 좀 단합되지 않는 면들이 좀 있을 수 있죠. 이게 한때는 뭐 여야가 상관없이 전부 다 "불매가 애국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한 3-4년 전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은 증시 공학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 뭐 정치적인 견해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의견들이 어쨌든 반분이 돼 있잖아요. 그만큼 예 어떻게 보면은 뭐 흔히 말하는 약발이라고 하는 것도 좀 반토막이라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뭐 반일이나 저항이 "애국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랑은 쪼끔 결이 다르니까 좀 고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중 정상회담이 빠르면 한 보름 정도 있다가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뭐 어찌됐든 지금 적어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중국이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뭐랄까 옥죄고 싶지만 나름대로 또 우리나라와의 어떤 비즈니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가 또 그렇다고 아주 1 차적으로 앞장서서 일본처럼 뭐 반도체 부품에 대한 수출을 뭐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걸 선발표하고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좀 여지 내지는 타협을 볼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뭐 아주 엄청나게 압박을 하진 않잖아요. 그냥 쪼끔 보면 인제 여전히 하는 뉘앙스를 보면 좀 '사이좋게 지내야 돼.' 인제 이런 식의 개념들이라, 어떻게 보면 뭐 최근에 인제 그 반도체 장비의 도입과 관련해서도 미국에서도 일부 양보 내지는 있으면서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어떤 장비 반입에 대한 기한이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그것들이 인제 뭐 무기한 연장된다는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관련해서 보면 사실 미국의 첨단 반도체나 이런 장비들이나 기술에 대한 관점들은 오히려 미국이 많이 제한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쪽으로 약간 우회를 들어가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또 열어 놓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약간 좀 숨통이 트인 부분도 있고, 예 중국하고의 관계가 아주 뭐 그냥 '죽어도 척을 줘야 된다.' 이런 관점까지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쪼끔 애매하지만 어찌 됐든 뭐 늘상 우리 입장 그렇잖아요. 옛날에 외교적인 어떤 스탠스나 이런 것들의 관점에서 늘 보면은 우리는 쪼끔 그냥 애매할 때가 제일 좋죠. 이게 어느 쪽으로 확 기울었다 이럴 때보다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할 때가 그냥 무난했던 것 같긴 합니다. 요새 인제 시장의 흐름이 글로벌적인 어떤 시대 흐름이라고 하는 게 뭐 네 편 내 편 이렇게 확실히 인제 편을 잡고 다지자고 하는 주류로 흘러가는 게 뭐 문제라면 문제고 이런 엄연한 현실이라서, "너 어느 쪽 편으로 쓸 거냐." 이런 것들 자꾸 요구받긴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가장 국익을 다질 수 있는 거는 그냥 서로 편 없이 그냥 좀 사이좋게 무난하게 지내보자 이렇게 할 때가 가장 좀 접점이 가장 넓은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참 어렵죠. 어느 쪽으로 일방적으로 가기도 어렵고 다른 편이 또 있고 그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보면 이쪽으로 서야지 저쪽으로 서야지 말은 하기 쉽지만, 사실 국가의 선택이라는 게 그만큼 쉽지는 않을 거라고 그냥 어림잡아 생각은 들어요.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쪽으로만 가는 것도 아닐 거고, 예,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 예. 근데 제가 그 리오프닝주에 대해서 사실 봄부터 얘기는 많이 나왔죠. 중국의 리오프닝이 일어나게 되면 경제적인 낙수 효과 같은 것들을 우리나라가 많이 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했는데, 사실 봄에 인제 중국에서 리오프닝은 했어요. 했는데 음 그동안 뭐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 화장품이 그렇다고 중국에서 잘 팔렸느냐 이런 것도 아니고, 중국의 지금 경제 상황들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통계 자료 중에 건설 기계 쪽에 대해서도 사실 중국향에 대해서는 그다지 재미 못 봤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뭐 유야무야 되는 분위기 아니었냐 이렇게 판단이 들지만, 의외로 보시면 여기 그래프 보시면 제일 왼쪽 그래프가 롯데관광개발이거든요. 그리고 가운데가 옛날 이름이 VTGMP였는데 지금 이름 잘라서 VT라고 얘기하는 기업. 그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글로벌 텍스프리인데요. 이게 사실 뭐 지금 그래프를 제가 뭐 세로로 좀 확대해 가지고 굉장히 그래프가 가파르게 쓴 것처럼 보이는 뉘앙스가 약간은 있지만, 어찌 됐든 지난주 금요일과 뭐 오늘에 이어서 계속 신고가름을 띠는 대표적인 종목들인데, 대부분 뭐 중국향과 관련된 기대값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섹터들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롯데관광개발은 제주도에 위치하고 있는 굉장히 대단히의 위락시설이잖아요. 카지노도 있고 뭐 대규모의 그런 호텔 같은 것들도 있는데, 사실 중국에서 롯데가 되게 혼나긴 했지만 대부분 철수 많이 했잖아요. 근데 중국 인제 그 제주도에 설치해 놓은 이 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기대값이 나오기도 하고, 제주도에 인제 직항들도 많이 열리고 또 크루즈들이 많이 지금 계획이 되고 있다는 거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기업이 아마 롯데관광개발이 아닌가 싶고요. 일본에서 역시 매출 급증을 하면서 히트가 났던 제품을 갖고 있는 VT 같은 경우도 중국이 인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여전한 것 같고요. 면세점 어차피 인제 앞으로 화랑할 거 아니냐. 근데 1-2 분기 때 의외로 많이 안 온 것 같은데도 글로벌 텍스프리가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더 앞으로 양적으로 더 들어온다고 하면 면세점 관련주들이나 또 뭐 호텔 관련주들, 또 카지노 관련주들 뭐 요런 것들한테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올 거고, 그런 것들이 사실 숫자로 확인되는 건 뭐 분기가 끝나고 나서 일정 기간 회계 기간 중에 잡히겠지만, 이 사회적인 분위기나 인제 뉴스에 얼마나 자주 등장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주가들은 뭐 들썩거릴 수 있다고 보는데, 물론 이제 일봉으로 보면 가파르게 올라간 면들도 일부 있지만, 제가 봐선 지금 뭐 저가 항공유라든가 뭐 그 여행 관련주들, 또 카지노, 면세점, 호텔, 뭐 화장품류,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봐서는 9월 달에 가장 기대할 수 있는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일본 불매 운동 관련주나 소금 관련주, 육계 관련주는 사실 쪼끔 뭐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약간 좀 너무 좀 일차원적인 대응이죠 이게. 일본에서 저렇게 풀었으니까 우리는 그만큼 안 쓰고 뭐 미워하고 음 도외시할 거야 인제 이런 거에 대한 관점이 있고, 약간 이제 2 차원적으로 생각해 보면 중국 쪽에서 약간 우리나라 쪽으로 뭔가 선회하는 어떤 움직임들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을 더 승화를 시켜 가지고 투자 아이디어로 삼자라고 하는 부분들, 어느 쪽이 더 음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예. 제가 봐서는 일단 '중국 중심으로 생각을 해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물론 뭐 불매 운동주도 지금 보니까 뭐 살짝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어 한 3년 전에 움직일 때도 관련주들의 매출단이나 이런 거에 사실 큰 기여는 없었어요 실제적으로. 갑자기 뭐 일본 무슨 볼펜 대신에 모나미 153 볼펜만 쓰자 이런 애국 운동이 펼쳐질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에 관련해서 사실 인제 분위기상 뭐 '야 이런 식으로 와.' 이렇게 될 수는 있어도 좀 단편적인 재료라고 생각이 들고, 좀 길게 볼 부분은 이번 9월 하순에 있는 그 국경적 연휴까지 보셔 가지고 생각보다 많은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올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베이스를 깔고서 관련주들을 추적하고 또 매매를 하시는 비중을 좀 상향시켜 보시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기상도는 제가 그 8월 중순까지 장이 안 좋을 때는 이 톱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그 13 이라고 하는 시그널 이후에 뭐 미국 시장의 어떤 기본적인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7월 하순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한 3주 정도 시장을 좀 옥죄는 어 무언의 재료로서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인제 그러면 거친 거냐? 일부 미국 시장의 어떤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일단 과매도돼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뭐 일부 또 인제 뭐 테슬라 기준으로 보면은 고점에서 한 30%또 조정도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기관과 폭조정이 좀 있었다.' 이렇게 시각들이 나오는 거는 같아요. 다만 지금 이제 뭐 장이 그냥 쭉쭉 뽑아져야 될 어떤 그 모멘텀이 있느냐. 9월 달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묘한 것이, 음 이거 보면 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9월 달 수치라고 하는 게요. 지금 Average Monthly Stock Market Returns라 그래서 평균적인 월별 수익률을 1980 년도에서 2018 년도까지, 물론 가장 최근에 몇 년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과거의 한 40 년치를 돌아보면 미국 기준으로는 참 희한하게도 9월 달이 제일 월별 평균이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희한하죠. 예.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올해 들어서는 8월 달이 아마 며칠 동안 지금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월별 마이너스가 제일 심해요, 올해 들어서. 다른 달은 다 올랐거든요, 대부분. 근데 올해 들어서 인제 반등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 8월 달은 약간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장이고, 9월 달은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가장 수익률이 안 좋았던 달이라고 얘기하는 게, 희한하게도 뭐 미국의 리먼 사태라든가 또 몇 가지 그 큰 사태들이라고 소위 불리는 애들이 대부분 역사적으로 9월 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평균 수익률들을 좀 많이 까먹는, 월별 하락폭이 큰 연도들이 몇 개가 들어가면서 평균 수익률들을 까먹는 일들이 많았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9월 달이 상당히 계절적으로는 되게 묘한 달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인제 8월 달이 좀 지겹게 좀 지루하다. 뭐 물론 변동성이 큰 테마주들이 있었지만 그거 안 하신 분들은 좀 지루하다 이런 입장들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제 찬바람 좀 불고 9월 달 되면 나아지려나 이렇게 보시는데, 9월 달에 어떤 역사적인 통계값은 생각보다 별로였다. 그래서 오히려 지수에 대한 뭐 관점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기대는 접고 역시 그냥 '종목 잘 골라서 매매하자.'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들을 하는 것 같고. 음 어쨌든 뭐 종목 늘 보면 사실 지수가 뭐 한 달에 4-500씩 올라가는 달이 1-2년 중에 한 번 정도씩은 있지만, 뭐 그런 이제 지수 상승이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늘 보면 언제나 종목 장세죠. 그런 시장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뭐 주간 증시만 보더라도 "고금리 압력 때문에 상승은 제한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기술주 중심의 종목 장세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1시 26 분까지 흐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 그렇죠. 9월 달이라고 하는 게 지금 통계치에서 얘기하듯이 가장 뭔가 좀 힘들었던 달이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게,
이게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던지세요라는 걸 사실 암시한다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약간 아쉬운 거는 내가 여전히 현금 동원력이 여전히 너끈하다고 하면 9월 달이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항상 계절적인 요인으로 보면 10월부터 내년 봄까지가 늘 계절적으로 괜찮았거든요. 무난했거든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원래 한 봄부터 한 5월부터 한 8, 9월까지가 별로고 보통 계절적인 흐름상으로는 그렇게 타거든요. 그리고 9월 달이라고 하는 어떤 뭐 약간 좀 수치로 봤을 때는 좀 불안감을 느끼는 장세라고 하는 것들이 통계값으로는 저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그다음에 10월 달, 11월, 12월이 뭐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빨리 팔고 현금만 들어다 더 빠지면 사요 뭐 이렇게 재빠르게 움직일 분들은 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은 지금 현금 동원력이 뭐 많지 않아서 아쉬울 뿐이지 9월에 어떤 뭐 잠재적인 어떤 좀 변동성을 좀 잘 견디고 나면 10 월부터는 오히려 장이 좀 괜찮을 거야 이런 시각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815 예. 어 8.15그 머니톡에서도 봄의 장세에 대해서 인제 내년 봄 저는 뭐 정치적인 이슈를 자꾸 갖다 붙일 생각은 없지만 내년 봄까지 인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는 경제를 어떻게 됐든 여야든 야든 그럴싸하게 자기들의 노력으로 망가지지 않고 이 정도 버티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어찌 됐든 뭐 총선용으로라도 여러 가지 포장되는 어떤 뭐 로드맵이나 계획들, 선투자 이런 것들이 저는 많이 앞으로 나올 것 같아요. 죽어라 총력을 다해서 자기네들이 했다라고 뭐 사탕 발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내년 봄까지는 결사적으로 나온다고 봅니다. 이걸 그냥 도외시하고서 "표만 주세요." 이래 갖고선 답이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전 그래서 뭐 증시 쪽으로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경제만 바라봐야 되겠지만 역시 주변 환경상으로 보면은 앞으로의 한 6 개월 요 정도는 저는 시장의 토양 자체는 불안한 요인 많죠. 금리도 고금리에 지금 너나 없이 나자빠지는 뭐 자영업자들의 숫자가 작은 것도 아니고 고금리에 신음하는 기업들도 많고 뭐 채권금리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조달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경기 침체 곧 온다고 하고 뭐 상황들이 여의치는 않아요. 근데 미국도 최근에 어차피 1 년쯤 쪼끔 지나서 있는 대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맞춰서 봤을 때는 뭐 바이든이든 이제 야당 입장에서야 인제 어떻게든 더 단기로 안 되게 만들어서 "얘네들이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요구하고 싶기도 하겠죠. 걔네들은 한 1년 정도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글쎄요. 일부러 방해할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전부 다 잘 되는 쪽으로 좀 방향들과 생각들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뭐 고런 쪽과 관련해서 하여튼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앞으로 시장에는 많이 던져질 것 같다. 그러니까 억지로 안 되는 쪽은 뭐 누르기도 하고 하면서 몇 달 동안의 시간은 벌 것 같네. 이럴 때 인제 나름대로 시장이 좀 평온함을 겉으로는 느낄 수도 있는데 고럴 때 어찌 됐든 우리가 일가를 좀 이루고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이고 지금 보니까 뭐 방송 관련주들 아까 좀 분위기 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쪼끔 더 상승력이 강하게 나오네요. 뭐 YTN이나 IMBC 같이 지난 그 봄쯤엔가 한번 그 매각 이슈가 나왔던 그런 종목군들인데 이번에 아무래도 방송 현장 교체를 하면서 그런 시도들 같은 것들이 좀 더 원활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들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원전주는 폴란드 쪽에서 뭐 일부 그 인사가 발언한 내용들이 폴란드 원전에 대해서 뭐 한수원과의 어떤 계약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높게 보는 시각들이 있었고요. 또 상대적으로 사우디 원전은 뭐 우리나라랑도 일본의 이 미국의 합작 뭐
얘기가 좀 많았다가 지금 또 중국 쪽으로 기울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약간 일희일비하는 그런 뉴스들이 원전 쪽에는 좀 겹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뉴스 몇 가지 보면은 뭐 최근에 제가 그 지난주에 DR텍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DR텍의 대표가 "우리는 뭐 500억 짜리 벌 수 있는 제품이 4 가지나 있다." 이래 가지고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잖아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3,000원 초반이었던 게 갑자기 5,000원 중반까지 일주일 만에 한 60-70% 올랐는데요. 루닛도 보면은 그래요. 사실 주가는 엄청나게 올랐죠. 작년 이맘때 뭐 한 2-3만 원 하던 애가 지금 17만 원, 뭐 20만 원까지 갔다가 이렇게 가격이 좀 형성이 돼 있는데 지금 뭐 매출도 꾸준히 늘어난다. 물론 시가총액을 만족시킬 만큼 충분하진 않죠. 근데 참 이게 10 년이라고 하는 수치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10 년쯤 지나면 자기네들이 매출 10조에 영업이익이 무려 50% 나와 가지고 5조 달성을 한다고 하니 이걸 고지고대로 믿으면 지금 2조 안팎의 시가총액도 얼마나 싸 보입니까? 그죠? 예. 어유 뭐 5조? 10년 있다가 5조 번다고? 지금 2조도 싼데? 예. 그럼 5조 기준으로 뭐 보면 진짜 말 그대로 한 20조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시가총액이 5조를 버는 회사라고 하면 아무리 뭐 멀티플을 안 준다 그래도 그 정도 될 것 같으니까 지금의 가격도 뭐 10분의 1 가격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어떤 관점으로 보면. 그러니까 최근에 뭐 자금 조달용으로 해서는 유무상도 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좋아 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이런 식의 좀 강한 얘기들 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뷰노 같은 경우도 그런데 뷰노가 오늘 보면은 네, 지금 현재는 십자선이 나 있는데 한 3% 올라서 아까 장 초반에 인제 3% 시작해 가지고 8% 까지 올랐어요. 근데 얘도 사실 뭐 오늘 기점으로 보면 지난 7월 달에 고점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우상향 그래프 잘 만들고 있는데 뭐 의료용 AI가 갖고 있는 뭐 기본적인 특징이기도 하지만 이 뷰노 대표는 뭐라 그랬냐면은 예. 주가는 분명히 연초보다 2배 이상 올라서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된 거예요. 그래서 11억 을 받아야 되는데 매출이 생각만큼 안 나왔길래 자기가 성과급 포기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시장에서는 '와 11억?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포기하기.' 근데 더 높은 뭐 기대를 하게 만드는 그런 좀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목소리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최근에 뭐 의료 AI 뭐 공교롭게도 그런 관련주들의 대표들이 강하게 미래 비전에 대해서 인제 발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시장에선 이걸 사실 뭐 초전도나 맥심처럼 무조건 해석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꽤 반응이 긍정적이라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모르겠거든요 이게 그렇게 될지. 근데 대표들이 그럴싸하게 나와 가지고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될 것 같아. 예. 주가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제 생각에 이런 것도 일종의 유행처럼 번질 수도 있는데 굉장히 몇 년 있다가 "우리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은 뻥카일 수도 있고 도달이 되지 않을 미래 거를 뭐 억지로 부풀려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장은 이게 먹히는 장세라는 거죠. 저 DR텍에 500억 이익을 낼 제품이 4개 있다라는 거 저 사람만의 주장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60-70%를 올릴 수 있는 시장에 에너지가 들어온다라는 걸 보면은 시장이 갈구하고 있는 게 뭐냐. 저런 엄청난 성장성에 대한 비전들을 누가 얘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인제 뉴스와 리포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뭔가 여러분들한테 접해졌을 때 '아 지금 시장이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뚱하고 반응이 없을 시장이냐.' 아니면 '와 이런 거 되게 성장이 없는 시대잖아요 지금 시장이. 성장을 못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시대. 우리나라 뭐 GDP 성장률이 0.8% 니 1% 니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시대에 뭐 "몇 년 지나면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라고 퀀텀 점프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기업들에 대한 논리가
진짜 믿기지 않으면서도 시장에서는 은근히 믿어줄게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도 조류니까 요런 것들 잘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막 예 "우리 으쌰으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나올 거라니까요. 이게 지금 아닌 것 같죠? 근데 저는 단적으로 좀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포스코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포스코도 몇 달 전에 분명히 그 지금 회장님 되시는 분이 뭐 지금 정부와는 좀 척을 둬서 사이는 안 좋지만 자기는 예 철강 기업이 아니고 "2 차 전지 종합 소재 기업으로 바뀝니다."라고 막 이렇게 예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예.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음으로 양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포스코 DX가 뭐 비단 포스코 그 거래소로 상장한다 그래서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닐 테고 오늘 보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세고 관련주들도 다시 강한데 뭐 포스코도 지난번에 70만 원대 뭐 중후반까지 갔다가 좀 밀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공매도를 또 무찌르는 뭐 그런 또 다른 기업의 사례로 돋보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앞으로 숫자가 나오는 거에 연동해서 보셔도 되겠고 일단 포스코는 뭐 하려고 하는 이제 그룹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일단 강하고 또 밑바탕도 좋고 철강이라고 하는 어떤 수십 년의 업력이 2차 전지 만드는 데도 약간의 좀 예 방법적인 수월함이라든가 공정상의 어떤 유사점 이런 것들 또 불을 이게 사실 아시잖아요. 그 소재라고 하는 게 결국은 화합물들을 예 열을 가해 가지고서 예 그 소재 그러니까 엔드 유저가 쓰는 어떤 소재로 인제 탈바꿈하는데 거의 열 처리라는 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제철이라고 하는 어떤 뭐 진짜 열을 뭐 너무나 수십 년 동안 전문으로 다룬 예 포스코라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분야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뭐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배터리 쪽에 대해서는 뭐 오늘은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만 이게 미국도 정치적인 계절이라 그래요.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노조의 인원이 많은 자동차 노조 같은 데서 자동차 회사들하고 배터리 회사들한테 "임금 올려줘." 이렇게. 근데 뭐 이게 3-4%가 아니에요. 뭐 보통 20-30 에서 40% 이렇게 올려줘 이렇게 했는데 정치권에서 뭐라 그래요. "웬만하면 들어줘." 이런 식이에요 미국도.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이렇게 하는 게 다소 무리수인 것 같아도 표를 받아야 되니까 이런 큰 노조들의 요구에 정치권들도 예 크게 비토를 못 한다고요. 미국도 지금 처해 있는 정치적인 어떤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들 목전에 두고 있으니까 이 노조들도 이때다 싶어 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인제 주장들을 하시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지금 안 들어 주면 또 뭐 파업한다. 안 일 안 한다 인제 이렇게 하니까 약간 울며겨져기식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미국의 임금이 뭐 원래 쌌기 때문에 이번에 25% 올려주는 게 정당해 이렇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25% 씩 올려주면은 뭐가 남을까 싶기도 하고 예. 오히려 올려주니까 '야 그럼 그동안 도대체 얼마나 남겨 먹은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25%나 임금을 올려준다고 하니 사실 얼마나 효율성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수익이 줄어드는 소리는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시각도 일부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 제가 뭐 아까 8.15 얘기도 계속 드리지만 바이오랑 로봇에 대한 관점들은 저는 계속 예 갖고 가야 된다 기본적으로. 인구의 감소와 또 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저변에 깔려 있고 또 인류의 삶의 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 소재나 테마 내지는 재료로 갖고 가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주말에 나온 거 보면 이제 우리 최근에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뭐 로봇 순찰 이런 것과 관련된 또 얘기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11월 달에 지능형 로봇법 시행되면 로봇 순찰대도 뭐 작동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소개는 안 됐지만 한화 같은 데서 지금 서비스 로봇 뭐 협동 로봇 내놨는데 뭐 "기능이 최고조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온 것도 있어요. 오늘 기사 보면. 하나도 최근에 로보틱스 쪽을 분사해 가지고 또 두산처럼 상장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이디어를 또 연이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오늘 로봇주들 일부가 강해요. 그중에 지금 눈에 띄는 게 뉴로메카가 지금 10% 정도 올랐고 장중에 14%까지 올랐었는데 뭐 뉴로메카가 제가 개별적인 뭐 이슈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추가 되는 건 그 작년이 아니군요. 올 초에 그 레인보우 삼성 얘기 나왔을 때 봄쯤에 얘기 나왔던 게 인제 현대차가 뭐 SBB냐 SPG냐 누구를 또 인수하느냐 그렇게 얘기 나왔을 때 뉴로메카를 놔두고도 하나가 인수하느냐 포스코가 인수하느냐 뭐 이런 인제 약간 좀 찌라시성 얘기가 많이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로봇 얘기 나오고 나서 좀 뉴로메카 같은 게 또 좀 돋보이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로봇주들이 지금 뭐 안 가는 것 같아도 은근히 또 가는 애들 제가 그 한 달 달포 전쯤 소개해 드렸던 2만 원 초반에서의 T-Robotics 같은 경우도 지금 뭐 3만 원 수시로 넘나들면서 좋은 가격대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도 하고 또 오늘 뒤늦게 좀 나온 로봇 얘기 중에 그 청소기 로봇 청소기 있잖아요. 그 시장도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성장을 해서 글로벌리 한 60조 시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 청소기 뭐 청소기라든가 연관성이 좀 큰 종목들 보시면 에브리봇 같은 경우가 대표적일 수 있고 최근에 또 LG U+랑 그 협업 관계를 가진다고 하면서도 또 예 청소 로봇 쪽에 일가견이 있는 유진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한번 상승이 나오고 나서 한 2주 정도 좀 눌림목이 있는 과정인데 오늘 살짝 인제 다시 고개를 드는 그런 모양들이 나오고 있어서 로봇주들도 사실 지금 누가 선도로 해서 가장 탑 종목이 될 거냐에 대한 관점들이 좀 필요할 뿐이고 앞으로 10월 달에 있는 두산 그 로보틱스 IPO에 관련된 흥행 여부 그리고 삼성에서 웨어러블 로봇 이후에 또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추진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일부 뭐 한화가 될지 아니면 포스코가 될지 현대차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어떤 뭐 중견 로봇주에 대한 M&A 이런 것들이 로봇주들의 앞으로의 좀 불씨를 당길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뭐 의료 AI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신약 AI 쪽도 여러 가지 관점들에서 종목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예. 아니다, 아니다 해도. 근데 다만 인제 이런 신약주들 같은 것들이 안고 있는 뭐 제약바이오단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주제가 일단 내용이 좀 베일 속에 쌓여 있다 하나랑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유동자금 같은 것들이 좀 메마르다 보니까 주주 대상으로 해서 유상증자를 터뜨리는 일들이 인제 왕왕 나오기 때문에 참 이게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몇 년 동안 누적이 돼 있어서 돈들이 없는데 얘네들이 돈을 그냥 외부에서 어떤 수여를 하거나 뭐 CB를 발행한다거나 뭐 차입을 통해서 뭐 회사 어떤 담보를 잡고 이런 식으로 갖고 오면 차라리 괜찮은데 그냥 난데없이 주주님들한테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터뜨리면서 약간 교묘하게 또 무상까지 같이 하면서 유상 청약하게 만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것들. 지금 오늘 대표적으로 주말 사이에 나온 게요. 미코바이오메드 보세요. 미코바이오메드가 지금 20% 정도 빠졌는데 거래는 엄청나게 됐죠. 아까 26% 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18% 마이너스인데 이거 금요일 날 장 끝나고 주주 배정 유상증자 발표하면서 이렇게 맛이 갔다니까요. 그리고 하다못해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금요일 날 장 끝나고 주주 배정 유상증자 발표해 가지고 물론 인제 타법인 인수하는 자금으로 쓴다고 하긴 하는데 어찌 됐든 뭐 오늘 뚝 떨어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라고 하는 게 참 이게 피하기가 어렵죠. 뭐 사전에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다만 그냥 좀 유동성 어떤 비율 같은 게 극히 좀 모자란 회사들은 지금같이 인제 자금들이 모자랄 때는 외부 수혈 내지는 주주들한테 돈을 좀 달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들이 높은 회사들 군이기 때문에 참 이게 피하자고 얘기를 하지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뭐 신약 개발하는데 돈이 안 들 리는 없고
어디서 수율은 잘 안 되고 있고 답답하고 결국은 돈은 또 달라고 할 가능성도 높은데 그게 무서워서 '무조건 다 팔아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참 그냥 '내게 안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것뿐이지 사실 막연히 피하자, 피하자 말씀드리지만 사실 어느 누구도 약간 재무적으로 좀 아주 탄탄한 뭐 유보율이 뭐 3000% 예요. 4000% 예요. 이런 회사들만 가지신 게 아니라고 하면 쪼끔 간당간당한 회사들인데 뭐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도 그렇고 왕왕 터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인제 신규 시설 투자라든가 타법인 뭐 지분 투자 이런 용으로 하는 거면 좀 그나마 반응이 나아요. 근데 그냥 대부분 보면은 뭐 운영자금 아니면 채무 상환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애들은 대부분 이제 돌려막기이기 때문에 그게 또 끝날 때쯤 되면 또 시비 발행하거나 아니면 예 주주 배정 유상증자 또 터트리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고런 애들은 이제 가급적 중기적으로 피하시는 게 맞겠죠. 예. 음 네. 지금 보면 종목들이요. 뭐 우후죽순 굉장히 많아요. 지금 뭐 포스코 그룹대로 세고 일종의 불매 운동주들은 또 그런 애들대로 세고 또 신규주들 몇 개가 또 되게 세요. 최근에 뭐 시큐레터라든가 뭐 몇 가지 뭐 레이더라는 이름 붙은 회사 시스템 레이더인가? 레이더 시스템즈인가 뭐 그런 회사들도 최근에 강세기. 그런 애들은 그 공모가 대비해서 처음에 2-3일 동안에 크게 튀지 못한 애들 고런 것들이 또 뭉쳐 가지고 원래 첫날 한 250% 300%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애들이 첫날 뭐가 좀 기세가 꺾여 가지고 세게 안 오른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한 1 주일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쭉 뽑아주는 뭐 그런 경우들이 또 가끔 있더라고요. 오늘 보면 뭐 신성이 최고는 아닌데요. 뭐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뭐 파워로직스라든가 또 아까 서원이 또 대단하게 올라가던데 뭐 추천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아직도 어찌 됐든 뭐 초전도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내용을 알 수 없는 테마주에 대한 움직임들이 여전히 살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지금 다양하게 여기 치고 저기 치고 가는 모양들이 좀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 그리고 여기에 그 관련되는 테마 로봇주 중에 하나가 이 로봇 순찰대 관련된 저 스타트업 회사에 지분 투자가 들어간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뭐 움직임이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내일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아직도 모르시겠다 그러면 뭐 내일쯤 알려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스마트 기기 관련해서 이런 이제 삼성의 그 스마트 링 지금 이제 반지식으로 해서 약간의 디지털 헬스케어 디바이스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일단 상표 등록이나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주말에 나와서 출시는 아직까지 좀 미정입니다만 어찌 됐든 이런 거 관련해서 또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해 보실 만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우연일 수는 있는데 이게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제약바이오단이 쪼끔 부진한 편이라 뭐 이 기업에 대한 기대값이 크지 않을 수는 있는데 거래량도 평소에는 좀 많이 되는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특이한 게 엔젠바이오라는 회사인데요. 이게 그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예 동사가 내일 모레 인제 기업 그 IR이 예정돼 있는데요. 그 지난번 바로 IR을 언제 했냐면은 5월 25일날 했거든요. 5월 25일날 한다고 이제 며칠 전에 IR을 그 예정 공시가 나왔겠죠. 근데 그 전날 24날 장중에 18% 까지 올라갔어요, 거래량도 터지면서. 그러고 나서 25날 막상 IR 하던 날은 그냥 조용하게 넘어갔는데 뭐 그다음 날 이제 IR하고 또 장중 8%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야 요것도 8월 30날 이제 내일 모레 IR이 예정돼 있으니까 저런 거 5월 달 예를 보면은 그 IR 전날하고 뭐 훗날 중심으로 해서는 약간의 좀 수급이 몰릴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아주 작은 거래량, 뭐 이게 거래가 많이 되는 주식이 아니라서 뭐 여기 어 분들이 다 같이 달려붙으실 필요도 없고요.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주가를 일부러 올릴 필요도 없어요. 근데 어찌 됐든 잘 생각해 보시고 아주 소소하게 매매를 해볼 만한, 근데 수량을 절대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종목이 평소에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은 종목이라, 이런 거 막 가격 좋다 이러고서 막 2,000주 3,000주 들어가시면 하루에 거래량이 몇만 주 안 되기 때문에 나오시기 힘들어요. 근데 어찌 됐든 IR을 중심으로 해서는 일단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5월 달 예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잠깐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는 이 리포트 관련해서 K 리포트라고 인제 시간마다 그날 아침에 공개했던 리포트를 소개를 해 드리곤 하는데, 제가 진짜 거짓말 아니고 지난주는 완전히 작두를 타 가지고 하루에 3 종목씩 소개를 드린 종목들 중에 인제 3 종목 중에서도 K 마크를 붙여 가지고 드렸던 종목이 있는데, 자 보시면 나름대로 놀랍습니다. 예. 하이로닉이 월요일 날 하나기술하고 유바이오로직스 이렇게 3 가지 드렸었는데, 그중에 하이로닉에 K 마크를 붙여서 드렸거든요. 가장 주목할 만하다. 상한가 갔어요, 하이로닉이. 그 화요일 날은 딥노이드랑 이수앱지스, 한국전자금융 이렇게 드렸는데 약간 비껴갔지만 딥노이드가 25% 올랐고 이수앱지스도 8%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주 후반까지 이수앱지스는 계속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수요일 날 종목이 휴온스랑 디알텍, 삼영이었는데 디알텍을 제가 K 종목으로 꼽아서 드렸었는데 장중 상한가까지 나왔었고, 목요일 날 삼영을 K 종목으로, 그러니까 수요일 날도 나왔던 종목인데 목요일 날 또 나왔길래 '아 이 녀석 주목하자.' 이래서 드렸는데, 목요일 날 27% 까지 장중 상승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강한 리포트 종목들이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제 눈에 밟혔다. 지난주에 굉장히 좋은 종목들도 많이 선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경험치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는 뭐 어떨까 싶어서, 사실 아무래도 지난주에 이렇게 난리쳤던 종목들을 계속 연속으로 뽑았던 기운을 힘입어서 이번 주에는 어떨까 싶었는데, 이번 주는 사실 몇 종목 꼽아 봤는데 아직 별로 움직임이 지난주만큼 좋지는 않은데요.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제이시스 메디칼은 뭐 꾸준하게 지금 피부 미용 쪽으로 실적이 나오는 회사, 목표가 16,000 원까지 상향하는 그런 리포트가 있었고, S바이오메딕스도 줄기세포랑 NK세포 치료제 만드는데 특히 파킨슨 환자 쪽에 치료 효율이 높은 임상 실험 값을 도출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최근에 흐름이 뭐 아주 납작 이렇게 엎드려 있는 흐름인데, 성장하는 회사다, 매출이 매년 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좀 소개하는 리포트가 있었고, NK맥스는 제가 지난주 그 양안 방송 추천주기도 합니다만 어 이번 주의 흐름을 보면은 뭐 자회사 상장 이슈도 있고 나스닥, 또 NK세포의 그 암 쪽하고 알츠하이머 쪽의 임상값도 나름대로 잘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기대를 좀 해볼 만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뭐 아침 시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단의 흐름들이 비교적 다른 섹터에 대비해서 좀 부진해 가지고 뭐 운봉 떨어져 있고 상태도 그다지 좋지는 않고 한 2% 좀 밀려 있는데, 저는 이 NK맥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한 빠르면 아마 9월 한 초중순 이전에 상장권이 완료가 될 걸로 보이고요. 또 뭐 임상값들도 상당히 좀 색다른 기전들을 만들고 있어서 어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싶어요. 다만 인제 코스닥 150 이라서 이 공매도 이슈나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롭지 않아서 실적이 안 나오니까 어 공매도가 늘 좀 활성화돼 있다고 하는 게 주가의 부담이긴 한데, 어찌됐든 제가 보기엔 가격적으로 봤을 때 지금 모양은 잘 갖춰 놨는데 오늘 흐름이 좀 억지로 누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 이게 사실 흐름으로 보면 뭐 쌍봉을 칠 수도 있지만 최근에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오늘이 원래는 출발이 2% 플러스였기 때문에 요걸 뚫고서
예, 한계를 넘어서 좀 레벨업이 돼야 되는 찬스인데 오히려 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추세가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눌릴 때는 저는 기본적으로 살포시 매수를 분할로 대응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고런 주의라서 지금 5 일선과 10 일선 정도가 맞닿아 있는 14,700원 정도 내외면은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한 2주 정도 기다려 보실 생각으로 뭐 기간은 그렇게 선정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 SP 시스템즈요? SP 시스템즈는 오늘 좋은데? 예. 저도 꾸준히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만. 예. 자, 오늘 지금 57 분이라서 제 시간이 인제 뭐 허락된 시간이 뭐 한 1 분, 2분 정도 남짓 남았거든요. 다시 한번 오늘 내용들을 종합을 해 보면 일단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약간 외부 유튜브지만 했던 그 방송 한번 찾아서 최근 시장과 주도주에 대한 제 관점을 한번 8.15 머니톡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난주에 K 리포트를 말씀드렸던 이력들은 상당히 훌륭했고 또 오늘 요렇게 약간 퀴즈식으로 질문을 드렸던 것들은 내일 한번 우리 같이 답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싶고 바이오랑 로봇에 대한 관점들 중기적으로 계속 가져가야 될 어느 정도의 포션이 필요한 섹터다. 그리고 9월 달은 하반기 그 긴 연휴를 앞두고서 일본과의 어떤 좀 중국과의 묘한 관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낙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주 섹터를 주목하시는 고런 이번 주와 9월 달의 흐름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 요런 관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후속으로 9월 주목해야 될 뭐 주도 섹터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12시 반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내일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4부 순서 우리 박찬호 대표님 순서 바로 이어지니까 계속 꾸준한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